여러분 반갑습니다. 416호 캐지학개론의 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지학개론 전임 교수 경제학자 박정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벌써요? 네,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예. 마지막 수업,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정말 이보다 더 핏할 수 없는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대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한문학과 석좌 교수 안대회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사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반박어 문화사를 개정판을 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두 분께.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좀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해서 글로벌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표현인데요. 담배 한 같이 생각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바깥 세상을 보면 불안불안하고요. 또 주가가 또 특이하게 너무 올라도 다들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불안해져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정말 글로벌 뉴스 볼 때마다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급망 이슈도 엮여 있고 또 환율도 들쭉날쭉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는데 정말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런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끄떡없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단단한 맷집을 가진 기업. 교수님 알고 계시죠? KTNG 아닌가요? 왜 이렇게 수줍게 말하세요?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143년, 불확실성을 이기는 힘. 과연 무엇이 143년의 견고함을 만들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교수님, KTNG의 역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좀 까마득하긴 한데요. 1883년까지 올라갑니다. 1883년이면 고종황제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 왕조가 서양, 일본, 중국의 무역과 산업을 시찰을 하면서 우리도 근대적인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회사들을 많이 세우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연표회사, 바로 순화국입니다. 순화국. 네.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었던 거예요? 예, 일본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완전한 관립, 요즘 개념으로 하면 국영인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냥 단순히 오래된 기업 그 이상으로 한국 산업사의 시작, 굉장한 역사가 또 의미가 담긴 기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든 그런 것이고요. 근대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이것을 나중에 전매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대한제국 시기에 굉장히 팽배해진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참 이름도 참 많이 바뀌었고요. 대한제국의 순화국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엔 전매국, 해방 후엔 전매청, 1987년엔 한국전매공사, 1989년엔 한국담배인상공사, 그리고 2002년 민영화로 지금의 KTNG가 된 거죠. 진짜 간판이 바뀌면 회사가 잠깐 명맥이 끊기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맥을 이어온 기업,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KTNG의 143년, 사실 그 세월 동안 마냥 평탄하진 또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고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였나요? 아마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성, 아. 또 담배 산업의 특성 아닌가 싶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이 산업은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담배 수요는 더 폭증합니다. 이야. 왜냐하면 군인들이 담배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경제학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경기 방어적 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담배와 같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산업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소비가 좀처럼 줄지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 충격에 좀 강한 특징을 좀 갖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지기에는 뭔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기업의 능동적인 태도예요. 이 산업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요. 수요가 탄탄한 것과 살아남는 건 별개거든요. 결국 능동성입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실력이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담배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능동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자유시장 개방 이후 해외 담배 기업들이 물밑에 들어왔거든요. 규모면에서 전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거대 공룡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브랜드들은 줄줄이 패배하며 점유율이 점점 낮아졌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KT&G는 오히려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내수 시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거든요. 에세 같은 브랜드가 나온 게 그 증거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이 딱 들어맞는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해외 거대 기업들의 브랜드가 쏟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체 브랜드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힘입어서 국내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거는 위기를 오히려 피한 게 아니라 혁신으로 돌파한 거죠. 앞서 이제 저희가 그 긴 세월을 버텨온 비결이 단단한 체질과 능동적인 혁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행보를 보면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성장 추세를 보면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2025년 매출이 6조 5,79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49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대라면 지금이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시점이란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2025년 해외 관련 매출이 1조 8,775억 원인데 전년 대비 약 30%가 는 숫자입니다. 전체 관련 매출의 54%를 또 차지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련 매출이 국내 관련 매출을 역전한 거죠. 정말 해외 매출이 더 커졌어요, 지금.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가 KT&G의 해외 진출을 최근 일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중국, 일본, 특히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요즘에 중동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외 비중이 이렇게 커지면 KT&G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KT&G에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 KT&G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4개국의 현지 완결형 생산 체제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변수를 위해서 길을 여러 개 만들어준 거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요 해상 운송 경로에 변수가 생길 경우까지 대비해서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공장 등은 지역별 거점 인프라 기반의 우회 물류 루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도 끄떡없도록 선제적인 혁신 투자를 해둔 덕분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이 1조 7,036억 원, 영업이익은 3,645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4.3%, 27.6%나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해외 쪽은 또 어떻게 수치가 나오고 있나요? 해외 실적이 더 놀랍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대비 56.1%가 상승했고요. 매출, 영업이익, 판매량 모두 증가한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NGP, 뉴트리션 등 신시장에도 진입하면서 해외 성장 모멘텀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에세가 해외 매출로만 1조 1,088억 원을 기록했고요. 국내 단일 브랜드 최초로 해외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인 NGP 분야에서도 국내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 47.4%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 정도였군요. 그냥. 생각해보면 아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지 들어봤지만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KT&G는 이미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실행해 왔었습니다. 그 흐름 위에서 지난 2월 25일이죠.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을 공개한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 이야, 그 규모 들으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4월 16일 이사회에서 1086만 6,189주였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8,500억 원 규모의 소각을 의결했습니다. 소각 예정일이 4월 23일이었으니까 결의해서 실행까지 딱 일주일인 셈이에요. 현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꾸준히 실행 중이고요. 이미 자사주 소각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초과 달성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총 주주 환원율도 109.8%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고요. 한 해 이벤트가 아니라 선제적 혁신을 통해 계속 쌓아온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이제 143년 정도 된 기업이면 뭐랄까 조금 움직임도 느릴 것 같고 프로세스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빨리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게 오래된 기업은 느리다라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네요. 그렇다면 해외 글로벌 기관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직접적인 신호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25년 1월에 KTNG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공시했고요. 캐피털그룹도 5.61%를 취득했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우량주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미래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진이 직접 해외 기업 설명에 앞장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해외 NDR에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미래 신산업 비전과 능동적인 혁신 전략을 아주 주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조선 때도 정말 잘 팔렸었고 많이 사랑받았던 담배였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교수님, 담배사 관련만큼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으셨을 것 같고 KTNG가 또 들어보셨을 때 대신 또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1883년 순화국부터 쌓아온 143년이 단순히 버틴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변화시킨 혁신의 기록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큰 울림을 줬습니다. 사실 저도 1화부터 6화까지 진행하면서 KTNG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 볼 기회를 가졌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면서 지금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이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자부심마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43년.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단단한 맷집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한 KTNG.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궁금해지고요. 퀴즈 학결은 여기서 끝나지만 KTNG의 앞으로의 성취들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Somewhere